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요, 다들 감기 조심들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지난번에 리뷰해드렸던 건담 마크2 144분의 1 스케일 이 제품을 이번에 조립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좀 찾아보니까 이게 1985년도에 처음 발매가 됐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일본에서는 85년도에 출시가 됐다고 해서 그때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여러 번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제품은 제 생각에는 여러 번 재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이 매뉴얼 약간 설명드릴 때 조금 잘못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접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이 부분인데, 제가 접착하는 부분이라면 하면서 아래쪽을 선택을 했었는데, 위쪽 이 까만색 실선 화살표가 접착을 해야 되는 곳이고, 이 점선이 접착을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는 느낌표 표시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부분. 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접착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도장을 칠한다, 그러니까 뭐 색칠을 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일단 런너가 3개라서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은데, 접착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접착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접착제는 이거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미야에서 나온, 왼쪽은 타미야 신 세멘트라는 제품이고 오른쪽은 타미야 세멘트, 두 개를 쉽게 구분을 짓는 건 이쪽은 수지 접착제라고 부르고요, 이쪽은 무수지 접착제라고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을 녹여서 붙이는 방식이고, 얘는 수지가 녹아서 붙는 방식이라고 해요. 저도 얘기 듣고 산 거라서 한번 일단은 요 녀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 녀석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걸로 바꿔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쪽으로 치워놓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저는 니퍼는 이 건담 베이스에서 판매하던 건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키트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거로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걸 쓰고 있다가 최근에 어느 분의 말씀을 듣고 궁극 리퍼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조립을 하려고 해요. 자, 일단 좀 보면은 보통은 건담은 팔이나 다리부터 조립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특이하게 무장부터 제작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무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패 부분, 방패가 있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조립을 할 때 촬영을 하면서 하는 건 처음이라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잠깐 좀 러너를 쭉 보겠습니다. 러너가 보니까 이렇게 파트가 총 3개로 나눠져 있지만 숫자가 이어져 있네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1번부터 25번까지 있고, 그래서 얘랑 그렇게 찾으니까 좀 덜 헷갈리긴 하네요. 러너 보통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 각 러너별로 알파벳이 붙어 있어서 그걸 찾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네요. 자, 이제 47번과 69번을 찾아야 되는, 왜 안 보이죠?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를 때는 이렇게 뭐 바짝 자르지, 예전에는 잘 모를 때는 바짝 잘라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워가지고 요즘은 일단은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자른 다음에 조립을 진행합니다. 70번
어디 갔죠? 네, 여기 있네. 제가 이거를 라이브로 촬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유튜브를 잘 몰라서 아까 세팅을 좀 해봤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돼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녹화를 먼저 해가지고 올리려고 생각을 해요. 47번을 찾아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여기 45, 46 여기 있다. 네. 차차 녹화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저도 좀 익숙해지면서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게 좀 원래 조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려니까 좀 헷갈리네요. 요즘은 제가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일단 다 잘라버려요. 이 부품들을 다 파츠를 잘라 놓고선 먼저 다 다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하는데 얘는 제가 처음 다루는 거라서 사실 좀 순서대로 하나하나 잘라가면서 조립을 해보려고 해요. 불안하니까. 네. 카메라를 지금 배치한 위치가 좀 불편해서 앵글도 좀 바꿔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부품을 하나만 더 자르면 되겠군요. 저는 요즘 마크2만 열심히 만들고 있다 보니까 사실 HG나 RG 같은 경우는 설명서 없이도 70% 이상 조립이 가능한 네, 고인물이 됐습니다. 자, 이런 데가 좀 보면 네, 이런 데가 좀 어디를 잘라야 될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나온 제품이라서 금형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진 않네요. 네. 잘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전에 작업할 때 보면 여기 백화 현상 생기는 거 왜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생기지? 막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플라스틱을 너무 크게 자르면 그런 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가급적 안 생기려고 주의를 하면서 조심조심 작업을 합니다만 아직 초보라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되는 경우는 제가 또 도구를 찾아서 제가 가죽 공예할 때 쓰는 아트 나이프입니다. 원래는 얘도 정확히 제 기억이 맞다면 프라모델 조립을 하려고 구매를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또 다른 취미생활인 가죽 공예에 한참 빠져 있을 때 유용하게 썼었죠. 저는 되게 안 좋은 습관이 들어있는 게 칼날을 이렇게 깎는 습관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안전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잘라 나가는 게 맞겠죠. 저도 이 습관을 좀 고쳐 노력을 해보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자르다 보면 여기 많이 베어요. 저 그래서 여기도 며칠 전에 벤 자국 있습니다. 네, 위험하죠. 이렇게 긁으면 백화 현상이 좀 없어지기도 한다고 하니 사포 작업은 일단은 안 하고 진행을 해보려고요. 이거 너무 오래 끄면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대충 잘랐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건담 마크2의 구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컬러를 사실 좀 예전부터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되게 초기전 때부터 이 컬러를 썼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안 잘랐네요. 네, 잘라볼게요. 제가 좀 더 일찍 이걸 작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뭐에 필을 받았는지 PG 마크2 티탄주 조립에 갑자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 이틀 동안 만드느라 오늘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처음 이제 PG 마크2 에오고 버전을 조립할 때는 거의 작업하는데 정확하진 않는데 좀 몇 년 돼가지고 한 일주일 넘게 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만들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내가 PG는 안 산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또 마크2를 모으다 보니까 티탄즈를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티탄즈를 샀죠. 조립을 이틀 동안 했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빨리 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하면 하나를 만들 수 있을 정도는 시간, 물론 저는 이제 뭐 도색이나 이런 걸 다 안 하니까 순수하게 순접이라고 하더라고요. 순접만 하는 걸로 치면 하루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르면서 보는데 이게 잘못 자르면 큰일 나겠다 싶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이렇게 잘라 놓고선 네, 이제 본드 칠하는 부분인데 여기 느낌표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접착제를 발라서 69번을 접착한다. 그래서 이 한번 붙여봐 볼까요? 되게 얇네요. 네, 되게 얇다.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일 거고, 얘가 왜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네. 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까만색 실선은 접착이기 때문에 여기는 본드를 붙여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는 접착제를 바르지 말라. 이게 아마 이렇게 회전하라고. 네, 그래서 그럼 어디다 붙이라는 걸까요? 여기 안에다만 붙이라는 것 같아요. 여기 안쪽에만. 그래서 얘랑 이렇게 본드 칠하고 여기는 붙이지 말라. 그런 뜻 같네요. 저는 실수로 가끔씩 조립을 하다가 막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이렇게 붙여놓고선 어디까지 붙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이렇게 붙는 건가? 이렇게 붙는 거군요. 네. 이쪽 테두리를 발라야 되네요. 오마이갓. 네. 타미야 이 접착제의 좋은 점이 이렇게 뚜껑에 그냥 대충 바를래요. 네. 어차피 뭐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이렇게 칠해주고. 이거 잘못 칠하면 안 움직일 텐데. 네, 자, 그리고 보통 본드 칠 하실 때 한쪽 면에만 본드 칠하면 안 되고요. 붙이는 양쪽 면을 다 칠해 주셔야 잘 붙어요. 접착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칠을 하는데 저는 아직 초보 프라모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도구가 많이 없어가지고요. 조금 좀 어설픈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얘를 붙이고, 네. 붙인 다음에 본드가 마르기 전에 얘를
붙이는 거네요. 네, 이거 본드 없으면 조립이 안 되는 제품이네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아카데미 건담 살 때는 본드가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작은 거엔 안 들어 있었나요? 너무 오래전 기억이라 잘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단 본드랑 방패 조립 끝. 그 다음에 여기는 건담 마코트 특유의 여기 이거 이름 뭐더라? 발칸포트라고 읽는군요. 네,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양에 맞춰서 이 두 개 이렇게 두 개 붙이고 이렇게 본드 칠을 해라 이렇게 돼 있군요. 조립해야죠. 어릴 때는 이렇게 접착제 칠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요즘은 건담 조립할 때 접착제가 필요 없어요. PJ 같은 경우는 좀 더 견고하게 그 조립을 하기 위해서 나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장족의 발전을 한 거죠. 모양을 잘 보면서 조립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Z건담 MG 2.0을 샀다가 그 조립을 잘못해가지고 그거 분해하다가 부품 불어먹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박스에 밀봉시켜 놓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실 때 조심하려고 하는데 작업 시간이 퇴근하고 와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만 녹록지 않습니다. 집중도 있는 작업을 하기에 새벽 시간이 좋지가 않아요. 졸린 것도 있고 졸리다 보니까 빨리 끝내야지 그래서 마음만 급해지고 그래서 가급적 작업하실 때 물론 뭐 시간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낮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조립을 너무 급하게 하는 건 좋지 않다. 얘는 붙이고 끼우라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다. 네, 얘도 본드칠을 이렇게 붙이라는 거죠. 나중에 해도 되겠네요. 네. 일단 조립을 하고 제가 이렇게 막 본드칠 오랜만에 하니까 힘든데요. 본드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접합 부분에 이렇게 본드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다 사포질을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조립을 해놓고 마감 처리는 또 언젠가 하겠죠. 네. 아이고 움직이면 안 되는데. 네, 수지 접착제로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그 다음에 마무지도 본드칠로 붙여야 되는데 손이 뭔가 핀셋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품들이 작아서 144분의 1에다 본드칠 하려니 되게 힘듭니다. 얘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얘는 여기다 놓고서 네. 모양이 잘 나와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그 다음에 총, 저긴 총이 아니라 빔 라이플입니다.
지금 조금 만들어 봤는데 느낌상 이거는 안 사는 게 좋겠다. 처음 조립하는 입장에서 보면 난이도가 높네요. 본드칠 해서 붙이는 게 접합선 마감도 해야 되고, 옛날엔 당연한 거였긴 한데 지금 기준에 살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손도 잘라서 넣어야 되네요. 44, 30, 43, 4. 이렇게 니퍼를 두 개로 나눠 쓰는 이유는 원래는 이 궁극 니퍼가 되게 절삭력이 좋아요. 그래서 얘로 다 사면 되는데, 얘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제로 만들어지는 니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건담 몇 개의 가격이 들어가는 정도의 MG급 금액인데, 단점이 날이 잘 상해서, 그 러너에서 잘라낼 때는 그냥 일반 이런 걸로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해야 좀 더 날을 오래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이런데 보면 상태가 좋지가 않네요. 사포질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나중에 사포질 해야 되겠어요. 지금 만들면서 걱정이,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거든요. 옛날 거 그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보단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는 85년도에 나온 제품인 거고, 그 나머지 녀석들은 그 뒤에 나온 거라서 제발 좀 나와야 될 텐데. 네, 그냥 본드칠 하겠습니다. 이게 본드를 제가 좀 많이 바른 것 같아요. 네. 그냥 막 바를래요. 네, 이렇게. 근데 본드칠 할 때도 너무 이렇게 많이 바르면 안 좋거든요. 사실 잘 마르지도 않고, 그리고 삐져나올 확률도 높고,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리뷰할 때 아카데미 칸담이 144분의 1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책을 좀 찾아보니까 네, 그게 144분의 1이 잘못 표기가 된 게 맞대요. 220분의 1이 맞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일본 쪽 사이트 뒤져가지고 지금 220분의 1 사이즈를 하나 주문을 했는데, 걔가 잘 올지 모르겠어요. 잘 오면 좋긴 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걔도 만들어야 되는, 뭐 언젠간 만들어야죠. 잠시만요. 이런 실수를 잘 해요, 제가. 그냥 조립할 때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얘기까지 하면서 하려니까 더 막 카메라 앞이라 긴장이 되네요. 네, 이런 부분은 마감 처리를 하려면 조금, 제가 본드칠 많이 해가지고 막 삐져나온 거 보이시나요? 아직 갈 길이 머네요. 본드를 좀 더 많이 닦아내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손도 본드칠을 하는데 주의할 게, 여기 보니까 총에 닿는 부분은 본드칠 하지 말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손에 끼워주고 접합선 마감하고 할 걸 그냥 일단 진행합니다. 네, 이렇게 붙여주는 건데 이 타미야 세멘트 써보니까 접착력은 되게 좋네요. 빨리 마르고 잘 붙어요. 근데 문제가 아직 그 삐져나오는 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프라모델 조립에 막 관심 가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자, 손까지 했고 이제 오른쪽 아니다 왼쪽이군요. 왼쪽 팔 부분이 조립이에요. 그래서 이제 폴리캡을 여기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기본색을 칠하라고 되어 있네요. 기본색? 무슨 색을 칠해야 되지? 여기는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잠시만요. 자, 네, 요거밖에 없거든요. 건담 마커 컬러가 저는 도색을 마커로 해요. 이게 초보가 쓰기는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로 일단은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는 좀 여기다 칠하는 건데 칠을 하고 망할까요? 망할 것 같은데. 여기도 기본색 칠하라고 되어있네. C를 칠하라고. 컬러가 다른가? 고민을 좀 하는데요. 일단은 그냥 조립만 할래요. 네. 조립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양쪽 다 잘라 볼게요. 지금 왼쪽 부품이랑 오른쪽 부품을 동시에 잘라서 구분을 좀 할게요. 그릇 같은 거를 둬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하면 좋다고 하던데 아직 제가 다이소 가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다이소 가는 길이 멀더라고요. 네. 그럼 1번, 2번도 잘라라. 오, 되게 작네. 어떻게 잘하는 거지? (1번) (2번) 자르고 여기까지는 다 자르고 저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24번 23, 4번 그래서 가끔 작업할 때 보면 왼쪽 오른손이 같은 건 줄 알고 조립을 하다 보면은 부품이 이거는 모르겠는데 다른 이제 아카데미 반다이 거를 조립을 해보면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주의를 해봐야 돼요.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으면 순서를 생각하면서 조립을 해야 됩니다. 35, 36 도색 관련해서도 공부 좀 해야 되는데 뭔가 사실 배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두 개 달라 보니까 헷갈려서 일단 왼쪽만 자르고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가 없죠? 이런 부분이 참 지금의 반다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찌꺼기 같은 게 묻어 나오는 게 있네요. 뭐 옛날이니까
85년도에는 인터넷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시대에 이렇게 런너 자체에 색분할을 해서 나온다는 거는 그 당시에는 아주 혁신적인 방식이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데 잘라버리면 안 되겠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살려놓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폴리캡 B를 쓰라고 나와 있네요. 폴리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B를 잘라서 쓰면 됩니다. 자, 폴리캡 부분은 본드 칠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조립을 하는데, 제가 좀 손이 좀 두껍다기보다 좀 무뎌서 기론 갈 때는 안전하게 핀셋으로 할래요. 아까 제가 막 떨어뜨리고 하면 얘네들은 사라지면 나중에 이사 갈 때 찾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폴리캡 부분에 본드 칠하지 말라 돼 있고, 이쪽은 본드 칠을 하라 돼 있네요. 이 정도만 바르려고. 한쪽만 발라볼까요? 테스트 삼아. 어떻게 되나? 잘 안 붙을 수도 있는데. 네, 막 본드 때문에 제 지문이 완전 사포질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8까지만 조립을 하고요. 나중에 완성을 해가지고 리뷰를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완해야 될 사항이 되게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얘가 이 본드 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네요. B를 여기 넣는 게 맞는데, 그림을 잘 봐야 됩니다. 네, 이쪽이 맞아요. 이렇게 놓고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꽂고 또 본드 칠을 해가지고 붙여야 되니까 예전에는 본드가 치약처럼 생긴 게 들어있었거든요. 작은 치약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것 자체도 되게 본드 칠하기도 어려웠어요. 이렇게 막 좋은 게 나올 줄은 그 당시로는 생각을 못했었네요. 자, 좀 말리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녹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벌써 30분 녹화를 했는데 진도가 많이 나가질 않네요. 그래서 빨리 팔 조립하고 완성은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 집중을 해야 돼서 제가 세월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옛날에 만들었던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립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데요? 자, 폴리캡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폴리캡이 아니네요. 45번이네. 아무래도 손목 부분에 힘을 많이 받으니까 폴리캡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폴리캡 형태의 플라스틱을 쓰나 봅니다.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원래대로라면 여기 다 색칠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거 색칠 하다가는 뭐 타미야 이 본드가 바르긴 편한데요, 좀 많이 발리는 게 있네요. 이걸 좀 조절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보면 강좌가 있겠죠? 네, 잘 붙었네요. 네, 팔 가동은 이 정도. 지금은 이중 관절로 돼 있어서 팔이 거의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진 않고, 네, 이렇게 잘라내면, 사포를 열심히 갈아야겠습니다. 이런 접하던 부분을 다 사포로 갈아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완성이 언제 될지는 장담을 못 드리지만 최대한 빨리 완성을 해서, 여긴 또 본드 칠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X자 되는데 칠하라는 건가? 칠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칠을 좀 하고, 이쪽도 칠을 하고, 아까 그 무수지 본드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을 녹이기 때문에 잘못 붙였다, 그리고 다시 뗄 때 이제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잘 생각하신 다음에 이용하셔야 됩니다. 네. 자, 색깔 칠하라고 다행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냥 조립을 하는 걸로. 네. 이런 부분 너무 아쉽죠? 보이시려나? 이런 부분, 이런 걸 다 잘라내야 되는데,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옛날엔 이런 거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손 만들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1, 42. 근데 제가 이 궁극 리퍼 써보니까 얘도 완벽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잘 잘리긴 하는데,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면 어떻게 보면 사포 작업을 거쳐야 좋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 그러니까 제 스타일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저는 지금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못하고 있고요. 네, 손이 참 심플하죠. 좀 말린 다음에 붙일게요. 본드도 이렇게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좀 말리면서 약간 마른 상태에서 좀 반건조된 상태에서 붙여야 잘 붙습니다. 그렇게 붙이면, 좀 마르고 붙이면 얘가 삐져나오는 것도 좀 적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 붙였을 때도 바로 때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사람 사는 일이 또 그렇진 않잖아요. 실수로 잘못 붙이면 떼내야죠. 자, 그렇게 해서 손을 만들어서 붙여보면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디자인 형태 자체는 손이 잘못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돼야 돼요. 얘가 맞아요. 네, 손 자체는 뭐 지금의 HG 건담이랑도 큰 차이는 없는데, 이런 본드 조립이 저한테는 좀 타격이 큰데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가지고 다음 편에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